지금 스마트폰 없이 기억나는 가족 전화번호가 과연 몇 개나 되시나요? 편리한 기술에 의존하는 사이 우리의 뇌는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죠. 스마트폰이 뇌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개인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는 과정을 보시죠.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불과 1년 뒤면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비상사태가 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뇌와 급격한 노화는 국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죠. 일할 사람은 줄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늘어나는 서늘한 현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디지털 기술 안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기술에만 의존하는 사이 우리 뇌는 우측 기능을 잃으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정보 처리에 익숙해지면서 직관과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젊을 때 굳어진 뇌의 습관은 노년기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될수록 우리의 노후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를 넘어 돌봄이라는 거대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선 디지털 치매는 미래의 돌봄 부담을 무겁게 키웁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조차 잊게 되는 순간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손을 뻗으시겠어요?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급성장하는 실버테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족한 간병 인력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제된 돌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은 정해진 시간마다 약을 챙겨주고 맥박을 확인하며 안부를 묻곤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자리를 차가운 센서와 코드가 빠르게 채우고 있죠.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과연 우리 노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시장은 매년 15% 이상이라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평균 15% 이상의 성장세는 실버테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증명하죠. 자본은 이미 노년의 고독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최첨단 기능을 앞세워 우리의 지갑과 미래를 겨냥하고 있죠. 기술의 화려함은 점점 커지지만 그 속에 흐리는 인간미는 어딘가 부족해 보여요. 편리함과 따뜻함 사이에 이 기묘한 불균형은 뜻밖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금속 몸체의 AI 로봇이 과연 사람이 주는 온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계산된 위로의 말이 외로운 노년의 마음에 진정으로 닿을 수 있을지 의문이죠. 우리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지만 정작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기계와의 대화가 늘어날수록 타인과의 연결고리는 오히려 더 느슨해지고 있어요. 이런 고립감은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회적 고립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이웃의 안부보다 스마트폰 알림에 익숙해진 사회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지 아세요? 도움을 요청할 것 없는 막막함은 한 개인의 삶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죠. 이제 우리는 편리한 세상 뒤에 가려진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보려 합니다. 독박간병의 서글픈 그림자는 예고 없이 한 가정의 일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희생이 당연시되는 순간 비극은 이미 시작된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실제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노인의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10년 동안 치매를 앓던 아내를 홀로 돌보던 한 노인의 서글픈 사연이 있어요. 처음엔 아내의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억이 지워질수록 노인의 삶도 함께 깎여나가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밤낮 없는 간병에 노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말았답니다. 왜 이 노인은 그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내는 가장 소중했던 기억부터 하나씩 잃어가며 남편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서 낯선 타인을 마주할 때 그 상실감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노인은 아내의 초점 없는 시선을 보며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만 했죠. 기억의 부재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과정이었어요.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노인의 일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의 발작과 배설물을 치우다 보면 어느덧 창밖에는 다시 새벽이 찾아왔죠.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아내가 다칠까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서운 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답니다. 주변에 자식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짐을 나누지 못했죠. 간병비는 노인의 얇은 통장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매달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돈이 없으면 가족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잔인한 선택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간병 시스템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높고 차가운 벽이었어요. 노인은 이제 아내와 함께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연결 통로였던 전화기조차 울리지 않는 날들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이웃들은 노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소음을 외면하며 점점 멀어져만 갔죠. 고립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극단적인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왜 아무도 이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차가운 스마트폰 속에 갇힌 우리 사회가 만든 정교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며칠 전 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으로 짐을 정리했죠.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으렸답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기술들도 노인의 절망을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에서 발견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싸늘하게 식은 아내의 곁에서 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0년의 사투를 끝내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펐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뒤를 따르는 것이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겁니다. 경찰에 들이닥친 집안은 너무나 정갈해서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답니다. 이 비극은 과연 노인 개인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방관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런 간병 비극의 80%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건 명백한 구조적인 재난이라는 거죠. 도움을 받을 곳이 단 한 군데만 있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가족에게만 돌봄의 모든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일까요?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은 이 서늘한 진실을 이제는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촘촘해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AI 돌봄 로봇이 도우를 책임질 거라 믿었지만 정작 기술은 무용지물이었죠.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를 부추긴 셈입니다. 가족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디지털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젊은 층의 운외 기능 저하가 미래의 돌봄 대란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생각하지 않는 뇌는 타인의 고통에도 무뎌지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편리함에 취해 잃어버린 우리의 본능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가속화되는 비극의 속도를 늦춰야만 할 의무가 있어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은 분석해도 우리의 외로움까지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데이터로 수치화된 돌봄은 정작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되죠.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는 순간 기술은 흉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로봇의 친절한 목소리보다 이웃의 투박한 인사가 더 절실한 세상이니까요. 초고령 사회의 경제학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이라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죠. 돌봄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국가 재정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위협입니다. 실버테크가 시장을 키운다 해도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는 여전히 의문이죠.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간병의 질까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품위 있게 늙어갈 관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첨단 돌봄이라는 미명 아래 노인들의 일상은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계들은 인간을 객체로만 취급할 뿐이죠. 안전을 위해 자유를 반납해야 하는 현실이 진정 우리가 바란 노후였을까요? 기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기술은 도구가 되어야 하지 인간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는 고독사와 간병 비극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됐어요. 뉴스에 한 줄로 소비되고 잊히기엔 그 속에 담긴 절규가 너무나도 뼈 아픕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잔인한 죽음을 반복해서 목격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임에도 우리는 남의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죠. 이제는 방관의 죄를 멈추고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기술이 채우지 못한 빈자리는 결국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지 않는 사회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져도 죽은 사회죠. 우리는 더 편리해진 세상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독한 노후를 맞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닫힌 문 뒤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실버테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랍니다. 80%라는 통계 숫자 뒤에는 수만 명의 억울한 죽음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숫자가 가리고 있는 개개인의 삶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무겁고 소중하죠. 정부는 예산을 논하기 전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야 해요. 돌봄 예산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골레를 씌우는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병은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모두의 자아를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이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노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헌신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이 무섭습니다. 개인의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말은 무책임한 사회가 던지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죠. 이제는 그 칼날을 거두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비극의 늪에서 벗어나기 이세 우리는 이제 공동체의 힘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가족의 짐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지요. 실버테크는 감시가 아니라 따뜻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되어야 해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품위 있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존엄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망 구축과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합쳐질 때 시작되죠. 실버테크 시장의 성장이 모두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공존의 설계획을 중심으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의 방향이 네 번째 흐름에서 시청자에게 더욱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공존의 설계획을 중심으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의 방향이 다섯 번째 흐름에서 시청자에게 더욱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맡긴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 뇌의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은 기계가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스스로의 주인을 중심으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의 방향이 네 번째 흐름에서 시청자에게 더욱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스스로의 주인을 중심으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의 방향이 다섯 번째 흐름에서 시청자에게 더욱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해요. 비극을 멈추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 열려 있으니 사연 나눠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중심으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의 방향이 네 번째 흐름에서 시청자에게 더욱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중심으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의 방향이 다섯 번째 흐름에서 시청자에게 더욱 또렷하게 정리됩니다.